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업무를 맡고 있는 이승열 선임입니다. 어, 마을기업 지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면은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장에서는 마을기업 지정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는데 특히 입문교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지정 절차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마을기업 지정 절차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약정 체결 이후에 이슈 또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을기업 지정 절차를 크게 보면은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시도에서 마을기업 공고를 하게 되고 자치구를 통해 방문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방문 접수가 끝나면은 자치구 주무관님과 중간 지원 조직인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시도 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도 심사에서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성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되고, 심사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심사가 진행이 되고, 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무사히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공고 및 신청 접수 단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신청 서류가 필요한데요. 공통 서류로는 사업 신청서가 있고, 마을기업 회원 명단,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특히 자부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하시는 분들의 내역이 보일 수 있도록 입금하는 그 사람 성함을 출자자 이 성함으로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쌓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부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 2, 3회차가 약간씩 그 제출하는 서류가 다른데, 먼저 1차 같은 경우는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이수증을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 그리고 정산서류, 재무제표. 이 실적보고서, 정산서류,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2회차 기업이니까 1회차 때 어느 정도 사업을 잘 했는지, 어느 정도의 기업 사업 계획을 정확히 잘 우리랑 약속한 대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3회차도 마찬가지로 2회차 때의 실적보고서, 정산서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기타 증빙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뭐 자가이실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업장이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인허가 증명서 사본, 그리고 가점 항목의 경우에는 마을기업 시행지침상에 나와 있는 가점 항목들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 접수를 자치구에 하실 때는 방문 접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자치구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기업 공고 및 신청 접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중요한 점들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 신청서에서 특히 출자금을 많이 헷갈리려 하시더라고요. 이 출자금 같은 경우는 예시와 같이 기존 법인이 만약에 출자금이 1억 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자부담을 위해서 보조금의 20%인 1,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한 경우 총 출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옆에 보이시는 신청서 출자금欄에 1억 1천만 원이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고, 단 1억 1천만 원이라는 이 출자 금액의 비율은 개인이 30% 비율이 이하여야 되고 특수관계인의 합이 50% 이하여야 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은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기업 유형 선택입니다. 마을기업마다 각자 사업과 내용에 따라서 유형이 다 각기 다를 텐데요. 그 사업 성격과 유형에 따른 구분 방법은 정관상에 나와 있는 기업의 목적성,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2년도 올해의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도의 사업비의 50% 이상이 해당 분야에 사용되면 그 유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자원 활용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마을관리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 활용형 같은 경우는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의 특산물이나 뭐 관광, 체험, 먹거리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지역자원 활용형에 해당되시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는 노인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뭐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사회 서비스 제공형에 해당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관리형 같은 경우는 마을을 운영하시거나 마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다른 마을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이 마을 관리형에 해당됩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모호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과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편성이 이 부분에 50%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면은 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사회 서비스형과 마을 관리형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 기업과 달리 인건비가 5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마을 관리형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구와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적격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적격 검토 과정에서는 자치구와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공동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공동 현장 실사라고 하면은 마을기업으로 지원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적격 검토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이 적격 검토 여부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은 시도의 추천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시행지침상에 나와 있는 적격검토 현지조사 표인데요. 기업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이 조사표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내 기업은 여기에 부합하는지, 지역 요건이 되는지를 좀 미리미리 확인하면서 현지 실사를 준비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적격검토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 지원 이슈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등 사업 개발비를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마을기업 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 사업과 같이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당해 연도,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는 마을기업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간 허가 부분에서는 토지 용도를 변경이 불가하다거나 영업 허가를 아직 안 받으셨는데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적격 검토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과거에 타 부처 보조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지정 취소가 되셨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또는 이력이 있는 단체들은 적격 검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대표인 경우에는 마을기업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제외되게 됩니다.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마을기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 보조금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을기업에서 자부담하셔가지고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마을기업 사업이 잘못되실 경우에는 이 이행보증보험에 의해서 보조금을 보호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 단체의 경우에도 불가한데, 1인 단체라고 하면은 특정 1인에 의해 신청되고 공동체성이 없이 마을기업이 운영된다고, 또는 기업이나 단체가 운영된다고 볼 경우에는 이 적격 검토 여부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지정요건 심사는 시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면 심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심사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심사를 진행했는데, 비대면 심사의 경우에는 마을 각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님들이 5분 정도의 마을기업 소개 영상을 촬영하시고 그 촬영 영상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면 심사 같은 경우는 기업 대표님들이 직접 서울시청에 방문하셔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5분간 PPT 발표를 진행하시고 5분 동안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으신 다음에 이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 이 마을기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최종심사가 진행되는데요. 행정안전부 최종심사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담당자와 그리고 서울시 주무관님, 마을기업 주무관님과 함께 동행하여 직접
행정안전부 본청에 방문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은 못하고 화상으로 이제 심사에 배석하게 됐었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행정안전부 심사가 마무리되면은 2주 정도, 빠르면 2주, 늦으면은 한 달 정도 이후에 마을기업 지정 선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선정 결과는 자치구 주무관님을 통해서 기업에게 전달이 되고 기업들은 이수를 확인한 다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약정 체결입니다. 약정 체결은 지정 이후 2개월 이내에 무조건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 2개월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역할,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마을기업 운영 약정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정 체결한 내용을 변경하실 때에는 법인 운영계획 변경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꼭 제출하셔가지고 약정 내용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법인의 형태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약정 체결 이후 보조금 교부 및 집행과 정산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교부 신청서 등을 기업께선 시군구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 만약 보조 사업 내용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시군구에 또 이 변경 내용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 내용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미포함된 보조 비목이나 세목, 신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보조금 집행 정산의 경우 실적 보고서 등을 시군구에 제출하게 되고 시군구에서는 적합성 심사와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은 다시 이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정산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재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과 그 종물 및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성 물품인데 단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의 자산성 물품의 경우 중요재산으로 취급이 되고 이 중요재산으로 취급된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가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이 현황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항상 수시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중요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처분하실 때에는 시군구와 협의를 하시고 감가상각을 진행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재산 같은 경우는 되게 처리하기도 까다롭고 지원 받을 때도 증빙하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자부담으로 중요재산은 보조금에 편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든 마을기업은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항목은 마을기업의 현황과 사업 성과 그리고 공헌 활동 실적 등을 저희에게 브리핑 해주실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점검 및 관리에서는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네, 정기점검은 자치구가 마을기업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특정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의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마을기업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약정 해지 및 지정 취소입니다.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마을기업이 스스로 포기하시거나 사업이 폐업하시는 경우에 약정이 해지되게 되고 규정을 위반하시거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 불능 상태로 1년간 지속하게 되면은 마을기업 약정이 해지되게 됩니다. 귀책 사유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 등이 있는 경우에 약정 해지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마을기업 4대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이 네 가지가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는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지정 취소 같은 경우는 시군구가 약정 해지 절차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사유와 후속 처리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를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지정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지정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규 주체분들이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수강하셔야 되는 입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지정 교육이란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으로 자립하실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지정 교육에는 총 이렇게 4가지의 교육이 있고 4가지 교육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하면은 먼저 입문교육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지정되기 이전에 예비 주체들이 수강하게 되는 교육이고요. 마을기업 회원 5인 이상이 참석하셔야 되고 이 중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총 7시간의 교육이고 이 교육은 센터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마을기업 회원분들의 일정을 미리 맞춰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직후에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이 진행됩니다.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신규 마을기업 회원의 5인 이상, 당연히 대표자님 포함 5인 이상이고요. 입문교육과 마찬가지로 7시간이 진행되고 이나라 도우미나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지정 직후에 진행되며 신규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짧은 편이지만 외부 전문가가 방문한 일정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와 마을기업이 일정을 맞춰서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문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은 재지정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인데요. 마치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입문교육을 수강하셨던 것처럼 재지정 마을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됩니다. 총 이수 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의 내용은 전문성 강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전문가 분들이 기업에 방문하셔서 마케팅이나 브랜드 관리,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본인 기업에 홍보가 필요한지, 마케팅이 필요한지, 아니면 서비스 개발 기획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셔서 전문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규 주체이라고 판단이 돼서 입문교육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입문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22년도의 경우에는 5월과 9월 그리고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보통 공모기간은 2주 정도 되니까 꼭 센터 가끔씩 방문하셔가지고 입문교육을 하는지 한 번씩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총 7시간으로 하루에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통으로 비워야 되는 5인 이상의 그 회원분들을 일찍 소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식은 원래는 대면이 원칙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는 비대면 화상교육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의 내용은 1과목 마을기업 시행 지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2과목으로는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지역 기반 서비스 또 지역 기반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이 진행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의 교육도 진행되게 됩니다. 3과목으로는 마을기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선배 마을기업가 분을 섭외해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 4대 요건은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어야 마을기업 선정에 유리하다라는 점들을 3과목에서 교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과목에서는 마을기업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렇게 총 7시간을 이수하신 뒤에 총 마을기업 회원 5인 이상이 이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 센터에 이수증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센터에서는 사본을 스캔해서 각 기업 이메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수증 원본을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기업께서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을기업 지정 절차에 대한 2강이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교육을 진행한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담당자 이승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